안녕하세요. 대단한 부동산 꼰대들의 권기현입니다. 부동산 뉴스, 주요 뉴스를 검색하다 보니까 굉장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뉴스 제목이 있어서 내용을 좀 파악해 보려고 가져왔는데요. 자, 소유주 70%가 반대해도 국토부가 개발을 강행한다라는 제목입니다. 근데 이 제목을 딱 보는 순간 어떤 느낌이 드냐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뭐 이런 개발이 다 있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토부의 개발이란 건 재개발인 것 같은데, 보통 재개발은요, 소유주, 땅을 보유하고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소유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땅을 기초로 해서 개발을 진행하거든요. 특히나 노후되고 열악한 지역들을. 그래서 주민들이 보통은 이제 뭐 그 동의가 잘 나오지 않는 지역들도 5대5 정도로 찬성과 반대가 있고, 또 찬성이 70%고 반대가 30%이 정도의 비율이 일반적인 비율인데, 여기는 소유자 70%가 반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국토부가 이 주민들의 의사는 무시하고 개발을 강행한다라는 건데요. 내용을 한번 보게 되면, 민간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데 일방적으로 공공주택지구, 이제 공공이라는 얘기만 나오면 우리가 국민들이 이제 경기를 할 정도로 되게 민감한 단어가 돼버렸는데요. 자,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한 것은 명백한 사유재산 침해다라고 주민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공공주택지구라는 건 무엇이냐? 공공주택지구란 공공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공공주택이 전체 주택 중에서 50% 이상을 되도록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지정 고시하는 지구다라고 합니다. 자, 보통 우리가 최근에 들어본 공공이 들어가는 주택들이 어떤 게 있냐면은, 이제 일단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자가 들어가는 개발은 공공재건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공재개발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라는 게 있죠. 예, 복합사업 엄청 길어요. 자, 이게 보통 지금 현재 작년에 진행하고 있는 8.4대책과 원래 2월 4일에 나온 2.4대책에 전체 포함되어 있는 개발 방법입니다. 근데 이 개발 방법과는 완전히 다르게 공공주택지구라는 것이 또 새롭게 탁 등장하면서 법적인 용어들이 굉장히 헷갈리게 돼 있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이나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헷갈릴 건데, 이거는 자, 일반적으로 이 공공재건축이나 재개발,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은 기존에 짓는 건물, 그러니까 용적률에다가 인센티브를 줍니다. 용도 지역을 상향하거나 또는 용적률을 높여줘서 늘어나는 용적률의 절반 정도를 임대아파트로 기부 체납하는, 그러니까 전체 가구 수가 아니라 늘어나는 용적률의 절반 정도를 이제 기부 체납하고 공공 임대주택을 이제 공급하게 되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조합원, 이제 토지 소유자들도 이만큼 늘어나는 용적률의 절반만큼의 추가적인 이득을 얻고, 공공도 늘어나는 용적률의 50% 정도를 임대 아파트로 공급할 수 있는 소유자와 공공이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구조는 갖고 있어요. 이게 이제 선호도가 있냐 없냐, 찬성을 하냐 반대하냐는 둘째 치고 이런 구조를 갖고 있다 보니까 서로 윈윈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인데, 지금 이제 등장한 공공주택지구는 전체 주택수, 그러니까 이 전체죠. 조합원들도 갖고 있는 이 전체의 절반을 공공임대주택이나 공공주택으로 내놔라, 또는 그런 구조로 개발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개발을 도심권 내에서, 도시지역 내에서 어떤 주민들이, 어떤 소유자가 찬성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런 공공주택 지구는 필요한 지역이 있어요. 근데 그런 방식으로 진행해야 해도 적합한 지역이 있고, 굉장히 적합하지 않는 지역이 도시지역인데, 이 도시지역에다가 이 공공주택지구라는 걸 강행하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다. 내용을 한번 보게 되면요. 자, 지난 2월 달에 발표한 서울역 쪽방촌 정비사업, 이게 서울역 바로 옆에 있는 후암동, 가롤동 지역이거든요. 토지 소유자의 70%가 반대 의견을 모아서 사업 철회 의사를 전달했지만 정부는 사업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자,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정부도 어떤 근거가 있어야 이거를 철회하는 그런 법적인 절차를 밟게 되는데, 이게 해제하는 절차가 없는 거예요. 자,
자, 서울역 쪽방촌 정비사업은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진행되는데 다른 정비사업과는 달리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요건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동의 요건도 없고 해제 요건도 없는 거예요. 동의가 없으니까 당연히 해제도 없죠. 그러니까 아예 절차상에서 주민들의 의사는 완전히 배제된 그런 개발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거는 전체적으로 나대지나 그다음에 농지, 이런 산지, 이렇게 임야 이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 분포하고 있는 택지 개발을 할 때 소수의 주민들의 의사는 조금 이제 뒤로 하고 토지 보상이라는 대가를 지불하고 수용을 하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서울 한복판에, 그것도 교통의 요충지라고 불려지는 서울역 주변 지역 주변에서 이 방법으로 시행하려고 하니까 입지와 적합하지도 않고 말도 안 되는 이런 주민들의 70%의 반대도 불구하고 강행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상식적이고 기본적이고 절차에 맞게 또 용도에 맞게 어떤 개발 방법을 합리적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게 처음 출발점부터 그 지역에 도시 지역 내에서 시행하면 되지 않는 방법을 갖고 이 출발을 하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것이 문제화돼 버리는 케이스가 된 거죠. 정부가 공익 명분으로 내세우면서 재산을 강제 수용해도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얘기다. 토지 등 소유자들이 반대 의사를 밝히면 사업 철회 길이 열려 있는 다른 공공주도 정비 사업과 형평성 논란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다른 공공주도 정비 사업은 앞서 제가 설명드린 공공재건축, 공공재개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도심 내의 저층 주거지와 역세권, 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이런 지역에 주거지역과 노후 저층 주거지, 역세권, 그 다음에 중공업지역 이런데 고밀 개발하기 위해서 나온 이사대책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구조는 동일하다. 그런데 구조는 동일한데 구체적인 내용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절차도 다르고. 자, 두 사업은 공공주택특별법을 적용받는다. 이 두 사업이라는 거는 원래 이 법은 논이나 밭 등 도시개발 예정지, 현재는 도시지역이 아닌 곳을 도시지역으로 바꾸는 그런 도시개발 예정지에 적용하던 법이다. 그런데 대도시 한복판에 이 법을 일괄 적용하는 게 문제 있다는 비판에 따라서 이사대책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주민 동의 3분의 2와 철회 동의 50% 반대 요건을 법에 별도로 명시했단 말이에요. 이 문제가 있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거죠.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법에다가 주민 동의와 철회 요건을 일정 요건을 법제화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같은 구조에 같은 법이 적용되는 공공주택지구는 이 두 가지가 없는 거예요. 자, 하지만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달리 기존 법을 적용하는 쪽방촌 정비사업은 소유주의 동의 요건이 필요 없어서 사업 철회 요청의 길이 막혀 있는 거예요. 원천적으로. 참. 네, 이런 방법도 있군요. 자, 주민대책위원회 관계자는 법 논리대로라면 국토부가 마음만 먹으면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도 얼마든지 강제 수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 이건 물론 이제 극단적인 예를 든 건데, 만약에 이제 극단적인 예라고 하지만 이 법을 만약에 적용을 하게 되면 강남 압구정동에 있는 현대아파트를 소유자 동의도 없고 그다음에 철회 반대하는 것도 절차가 없이 강제적으로 수용을 해버릴 수가 있다라는 상황이라며 수도권 외곽의 빈 땅이나 적용하는 법을 도심 내로 끌어오면서 심각한 재산권 침해를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을 했다라고 합니다. 정확하게 지적을 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개발 방법이 있어요. 지금 현재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거 말고 기존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도 일반 민간 재개발이라는 게 있고 재건축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역세권 개발이라는 게 있고, 역세권 개발 중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 상업지역을 재개발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는 게 있고 되게 다양한 이런 개발 방법이 있어요. 이거 다 알 필요 없고요. 이런 개발 방법도 사실은 모두 다가 하나도 빼지 않고 동의 요건이나 철회 요건이나 이런 것들이 법제화되어 있는 상황인데 유독 이 공공주택 지구만은 이런 요건이 없는 이유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빈 땅에다 하는 거예요. 논이나 밭이나 임야가 대부분의 80% 90% 이상 되는 지역에 하는 그런 사업을 서울, 그것도 교통의 요충지인 용산에, 또 서울역 이런 데다가 하게 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다. 자, 이렇게 되니까 자, 공공자만 들어가면 이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경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신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잘 진행되고 있다고 하지만 현장에서는 뭐 반대, 철회 이런 요구들이 빗발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한번 어떤 기사들이 그동안 계속 많이 나왔고, 그래서 현재 주민들이나 국민들이나 시청자분들이 어떤 개발을 선호하게 되는 원인을 제공했는지를 한번 보게 되면 최근에 뉴스를 여러 가지를 나와 있는 제목들만 좀 뽑아봤는데, 자, 용두 역세권 신길 4구역 민간 재개발할 것 도심 복합개발 후보서 빼달라. 자, 도심복합사업 철회해달라. 부산이죠. 당감 4구역 국토부에 요청을 했다. 절반 이상이 자초위기, 공공주도 주택공급 빨간색, 빨간불 이런 내용들이 지금 현재 줄을 잇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발표는 잘 진행되고 있다라고 자꾸 얘기를 이제 국민들한테 홍보성 멘트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서울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5년간 총 13만 가구를 민간 재개발로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자, 서울시 도시재생 전 시장님께서 지정해서 그동안에 마을길 만들고 마을회관 만들고 가로등 만들고 이런 것들, 그래서 도시가 낙후된 지역이 획기적으로 바꿀 수 없는 그런 개발이 진행되는 걸 도시재생이라고 하는데요. 도시재생을 개발로 대전환하겠다. 그 다음에 서울의 역세권 용적률 700% 고밀 개발하겠다. 서울에 307개의 지하철역이 있습니다. 모두 개발할 수는 없겠지만 필요한 지역들, 개발이 낙후되고 개발이 필요한 지역들을 우선적으로 해서 이 307개 지하철 역세권을 고밀로 용적률 700% 이게 꿈의 숫자예요. 일반적으로 재개발 재건축 할 때 주거지역에서 개발할 때는 200에서 많아야 300%가 맥시멈이거든요. 근데 이걸 700%까지 할 수 있다는 얘기는 현재 재개발이 정상적으로 진행된 지역의 사업성이 2배 이상 상승을 할 수 있어요. 이게 1000명에 1500세대가 지어져서 500세대를 일반 분양하는 건데, 이게 700%가 되면은 1000명 조합원에 3000세대 지을 수 있어요. 3000세대. 그러면은 2000세대를 일반 분양해서 수익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이 1000명의 조합원은 추가 부담금 한 푼도 안 내고 34평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성으로 개선이 되는 거예요. 이 정도로 큰 어떤 그 사업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게 이 700%의 용적률이라는 정도의 파급 효과예요. 근데 이 역세권 용적률을 700%까지 올려서 고밀도 개발을 허용하겠다. 자, 이게 용도에 맞는 거예요. 자, 노후되고 낙후된 지역, 아파트는 재건축을 하겠죠. 그리고 재건축할 수 있는 용적률이 안 되는 거는 수직 증축을 리모델링을 하는 방법이 합당한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노후 주택가 같은 경우는 재개발을 하겠죠. 그게 민간 재개발이든 공공 재개발이든 상관없이 재개발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것이 맞는데, 이 도시 한복판에다가 공공주택 지구라고 논밭에다가 택지 개발을 하는 그 법을 갖다 적용을 하니까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그 다음에 상식, 그리고 절차, 이것만 제대로 지키면은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민들의 의사를 물어서 주민들이 반대하는 개발을 왜 합니까? 그리고 주민들이 원하는 개발 방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물론 이게 시장의 어떤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키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는, 그거는 정책적으로 절차적으로 속도 조절을 하면 돼요. 속도 조절을.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 원천적으로 이상한 방법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공공이라는 말만 들어도 경기를 하는 상황이 됐는데, 서울에서도 이제 공공이라는 얘기가 들어가는 그런 개발을 진행하게 됐죠. 그래서 그게 뭐냐? 공공기획이죠. 공공기획. 자, 공공기획은 이제 이전 영상에서 제가 바로 그저께 영상에서 올려드렸었는데요. 이제 처음에 재개발이 돼서 구역이 지정될 때까지 보통 5년 이상 걸립니다. 근데 이거를 획기적으로 2년으로 단축시켜주는 역할을 이 공공에서 해주겠다.
구역으로 지정하는 데까지를 굉장히 최단 기간 안에 절차도 간소해주고 통합적으로 심사를 해서 빠르게, 물론 이걸 이제 면밀하게 해야겠지만 그렇게 해주겠다라는 게 공공기획이다 보니까 이거는 그냥 민간 재개발이에요. 민간 재개발. 민간 재개발인데 이 민간에서 진행하는 거에다가 공공이 굉장히 절차적으로 이제 획기적으로 이런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 민간 개발에 대한 부분은 법적인 부분은 손도 안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민간 개발이 잘 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공공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현재 공공 주도로 가고 있는 것들은 민간이 담당하고 있는 영역, 그러니까 도심권 내에 있는 주택 공급은 80% 이상이 민간이 담당을 했었는데 그게 공공이 자꾸 그 영역을 침범하려고 하다 보니까 새롭게 된 개발 방법을 만들고 그 새로운 개발 방법이 면밀하게 검토되지 않다 보니까 시장에서 반발을 일으키고 저항을 맞게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현재 악순환이 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누차 우리 전문가들이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렸어요. 민간 재개발, 민간 재건축 원래 있는 제도에다가 공공이 참여를 하면서 그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요건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제도를 개선하고 하는 방법만으로도 지금 이렇게 갈등으로 인해서 사회적 비용이 낭비가 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비용 절감도 되고 또 주민들의 갈등이나 주민들의 의사가 통합될 수 있는 국민 통합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말로만 하지만 국민 통합이 될 수 있는 그런 제도와 절차와 이런 행정을 해야 통합이 되지 오히려 갈등을 부각시키는 그런 행정을 해서는 국민 통합이라는 건 요원한 일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상한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어떤 그 개발이 강행되고 있다라는 뉴스를 갖고 얘기해 봤는데 자, 모든 절차든지 상식선에서 충분히 누구나가 들어도 이해할 수 있는 기본 상식, 절차 이것만 지킨다면 크게 반발하거나 사회 국민들의 저항에 부딪히지 않고 잘 개발하고 빨리 개발해서 노후되어 있는 주택가를 살기 좋은 그런 주택단지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고 또 현재 절실하게 문제가 되고 있는 공급 부족도 빠른 시간 안에 가장 효과적인 해결 방법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우리 시청자분한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만 물러가겠습니다.